일본에서 있었던 어제 트럼프와 아베의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사람들은 그 미국을 살리고 일본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미국과 일본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 일본이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스모 경기장에서 방석을 앉지 않게 하는, 소파에 앉게 하는, 또 그 스모 경기에서 실패한 자에게는 방석을 집어 던지는 관례가 있는데 그런 관례도 금지시키는, 정말 일본인들은 전통을 중요시하면서도 과거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도 미래의 일본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길을 보이면 아주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전통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 물론 일순간이죠. 영원히 그런 전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일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극심한 배려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그와 반면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관례를 깨고 미국의 관례를 깨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이즈모급 호위함에 역사상 처음으로 승선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 미국은 일본의 군비 증강,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 거죠.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재편해서 아시아에 군대 파견을 하려고 하는, 아시아의 어떤 그 군사적 우위력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일본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전례 없이 강하다. 굉장한 자신감을 가진 거죠. 엄청나게 이번에 모임을, 늘 그전부터도 트럼프와 아베는 굳건한 그 단결력을 과시했는데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아베가 조금 있으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아베 총리의 선거에 아주 유리한, 아베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많이 실어준 그런 회합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일본은 또 보답을 해줬죠. 그 일본의 자위대와 그 다음에 미국의 무기를 많이 샀습니다. 일본이 F-35 전투기 105대를 구매했고요. 많이 샀죠. 그래서 일본은 동맹국 중에서 미국이 만드는 F-35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방위력 증강으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 이 동북아 지역에 위협으로부터 방위한다라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일본이 무슨 위협을 받겠습니까? 말은 위협으로부터 방위한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 중국이란 나라가 일본을 침략할 것 같아. 그래서 중국의 위협에 방위할 거야. 그래서 일본 군대가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국 군대를 괴멸시킬 수 있죠. 예, 위협으로부터 방위하려고 하니까 이 말은 단순한 방위가 아니라 일본이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다.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첫 승선을 했으면서 트럼프하고 아베가 북한의 도발은 절대 용납 못해라고 굳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게 된다. 그럼 미국 군대하고 일본 군이 연합으로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한다. 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와 아베가 북한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를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자꾸만 달랩니다. 어린아이 달래듯이 달랩니다. 지난번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굉장한 낙담 속으로 몰아넣었죠. 김정은이 거의 뭐자 이성을 잃을 정도로 김정은을 아, 실망시켰는데 그 김정은을 그렇게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로 그 김여정이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마약에 빠져서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김여정이 맨날 마약을 먹고 거의 폐인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정보를 다 입수했을 거예요. 하노이 회담의 그러한 노력 결과 김정은도 엄청난 실망과 김여정은 폐인이 되는 아편 중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막다른 골목에 김정은이 갔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살살 구스르는 거죠. 예, 하노이에서는 때렸다가 이번에는 또 살살 구슬르는 전법을 쓰는 겁니다. 예, 쇠를 닳을 때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두들겼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뜨겁게 달궜다가 두들겼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하는 반복하는 과정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김정은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보고 똑똑하다라고 또 칭찬을 했어요. 야, 김정은 너 똑똑해. 이 말을 참 비꼬는 거죠. 그럼 그렇게 똑똑한 김정은이 왜 하노이에서 그렇게 멍청한 짓거리를 했을까요? 그런 것도 나오죠. 사실은 김정은이 똑똑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바보 새끼인데, 바보 새끼인데 좀 똑똑해져라. 이런 말 표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지한다. 지금 상태로만 해도 북한은 지금 죽을 것 같아. 김정은이 아예 죽을 것 같아. 뭐 인공위성으로 북한의 모든 이동 상황, 뭐 식량 문제라든가 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북 제재는 유지한 상태에서 비핵화를 너무 쪼르지는 않겠다. 김정은이 스스로 포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빨리 말이야, 핵 포기하란 말이야. 내가 너 안 도와줄 거야. 이런 거죠. 사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 러시아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옛날 김일성 시대에 러시아가 그 소련이었을 때 공산주의 소련이었을 때를 생각하고 찾아간 거지만은 지금 현재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푸틴이 냉혹하게 김정은을 차버렸죠. 김정은은 지금 어디에서도 화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한테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은 철저하게 무시해서 문재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문재인을 대변인으로 처음에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마 거지 발사계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뭔가 제안을 해더라도 이 동물에 이 문재인 동물에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하고 굉장히 의심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동무가 제안하는 것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CIA의 첩자로서 나한테 접근하는 거야,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 문재인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가 아베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냐면 본인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지난번 5월 9일 미사일 쏜 거는 유엔결의 위반이야. 할 말은 다 하는 거죠. 너 위반했으니까 너 도망갈 길 없어, 엄마. 너 뒤질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해, 마.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아베 총리가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뭐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북한에 있어서 아베 총리의 역할을 기대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했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가 둘이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와우, 문재인이 완전히 열받을 것 같아요.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를 잘 안 하고 있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앞만 퍼다줘도 김정은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왕따가 됐습니다. 어디 하나 문재인의 친구가 없어요. 문재인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문재인은 그 누구로부터도 저거는 인간이 아니야. 뭐 저런 양아치 쓰레기 같은 게 청와대에 앉아 있어. 이런 거죠. 야, 참 한심해도 저런 한심한 놈이 다 있나. 그건 뭐 세계 정상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같은 그렇게 뭐 학식도 높고 또 인생 연륜도 깊고 이런 사람들 눈에 문재인이가 얼마나 진짜 핫바지 저고리로 보였을까요? 자, 그러면서 아베가 한 얘기인데요. 북한 정세에 관해 미국과 일본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면밀히 입장을 조율했다. 여기서 면밀히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죠. 면밀히. 그러니까 세세하게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입장을 조율했답니다. 세세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북한을 조지고 저럴 때는 저렇게 북한을 조이고 또 요럴 때는 요렇게 북한 김정은 목을 조르자. 세세하게 북한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답니다. 그랬더니 북한 문제에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참 북한에 대한 의견이 미국하고 일본이 완전히 일치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도 이야, 이거 북한 다루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야, 북한을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트럼프 형님이 아베한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베가 북한을 이렇게 요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일본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저놈들 모가지를 조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배짱이 맞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폭격을 할 때 일본 군대가 동원하겠다. 일본 군대를 동원해서 북한 폭격에 보조를 맞추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해서 미국한테 문호를 개방하고 북한 김정은이 북한에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때 일본 기업들도 북한 들어가서 북한 시장 경제 건설에
한몫 끼우겠다.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가 면밀히 나눴겠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북한의 운명을 쥐고 흔든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여기에 끼지를 못했어요. 대한민국은 북한의 운명에 어떠한 몫이 없어요. 몫이 없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북한을 점령한 다음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양국 군대가 북한을 통치하고 보호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가 그런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눴는데 골프 치면서도 얘기를 나눴고 아침밥 먹으면서도 얘기 나누고 점심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저녁밥 먹으면서도 얘기 나누고 온종일 붙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결과 아베 총리가 꺼내든 게 뭐냐?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꺼내들었냐? 북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건수가 뭐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일본인들이 북한으로 납치된 문제, 이것은 하나의 이제 건수라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베가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을 살살살살 구슬러서 김정은 모가지를 졸라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김정은을 옷을 벗기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도록 만들던가 그 둘 중에 하나에 아베 총리가 실력 발휘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베가 말한 게 김정은과 만나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북한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아베가 이번에는 나서서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베가 나서서 김정은을 한번 요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형님. 제 실력 저한테 한번 맡겨주세요. 트럼프 형님. 하고 아베가 말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아베, 오케이, 좋았어. 네가 가가지고 말이야. 김정은이다 이렇게 한번 해봐. 한번 맡겨줄게. 지난번에 문재인 그놈 말이야. 일을 못 하더라고. 왔다 갔다 거짓말만 하고 말이지. 걔는 맨날 나 따라서만 해. 내가 빨간 넥타이 매면 그 새끼도 빨간 넥타이 매. 아니 내가 손 모양을 하트 모양을 하면 그 새끼도 손 모양을 하트 모양을 해. 그 새끼는 그리고 내가 웃지도 않은데 왜 해벌쩍하고 웃는지 아주 토 나와서 미칠 뻔했어. 그 새끼 보면 아주 말이야 밥맛 떨어져. 그런데 아베 동생이 말이야 김정은 한번 요리하겠다니까 맡겨줄게. 한번 해봐. 내가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난 의미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일본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굳건하게 하고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아베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거, 그리고 동북아시아나 남태평양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력과 미국의 군사력이 연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 군사력의 증강을 인정했다라는 것. 두 번째, 북한 김정은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김정은을 요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선수 아베가 나타났다. 아베가 이번에는 실력 발휘를 앞으로는 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아베와
사이가 나쁜 문재인은 낄 자리가 없다. 문재인은 실력이 너무 없어서 문재인은 모든 면에서 다 패싱. 문재인은 투명인간 왕따가 완전히 되었다. 문재인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무능한 것도 다 드러났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났고 북한 김정은이한테 가서는 비핵화 말한다고 신문에다가는 떠들고 김정은이 마침 정작 만나서는 비핵화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는 짓거리를 지난 작년에 3번씩이나 했다. 문재인은 믿을 수 없다. 저놈은 사상도 이상하고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낙인이 찍힌 겁니다. 네 번째, 일본의 북한 김정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은 것 같다. 이런 네 가지 점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만남의 의미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